안녕하세요. 케찹스토리의 하워드 조이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기초와 개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주니어 때 조이스님과 클라이언트와 식사하면서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그 클라이언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기초와 개성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나랑은 맞지 않는다 라면서 되게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기초가 없으면서 본인의 개성만을 고집하는 어린 친구들에 대해서 요즘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거 그분하고 저하고 연배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윗사람들끼리 그냥 푸념을 했던 거가 아닐까 싶어요. 꼰대였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주니어 때는 근데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나의 개성을 무시당하는 것 같고 또 위에서 봤었을 때는 기초도 없으면서 참 뭘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지 참 이때 저도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네요. 기본하고 개성은 좀 상반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개성, 뭐 자신만의 스타일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사전적인 뜻을 보면 기본은 뭐 이론이나 사물, 현상 이런 거에 바탕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테고, 개성은 사물이나 사람들 간에 어떤 다름, 차별화되는 어떤 고유의 특성이잖아요. 이제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보면 이제 체조 메달리스트 기억나시죠? 네네, 물론이죠. 그 여서정 선수하고 신재환 선수 보면 이제 각자의 고유 기술들이 있대요. 맞아요. 네, 근데 그 고유 기술들이 기본 동작이 완벽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것들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동작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 자기들만의 개성이 있는 스타일의 기술들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과 개성이라는 어떤 차이, 뭐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가 공감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요즘 이제 전국적으로 저 말고 기본이 안 돼 있다, 기본이 없다 이 말을 잘 쓰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나와요. 골목식당의 백종원 씨라고. 네. 들어보셨죠? 저도 그 프로그램 적 가끔 있어요? 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분이 프로에 나오면은 맨날 그 이제 식당 주인들한테 쓴소리 할 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 말 되게 잘하세요. 근데 이제 하워드도 한때 요리사가 꿈이었다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네. 그분이 나와서 기본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요식업에서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너무 옛날 얘기긴 해요. 옛날 제 얘기긴 어렸을 때 꿈이 요리사였기 때문에. 근데 뭐 저한테 있어서의 요리의 기본은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손님이 우리 식당을 찾아서 즐거운 기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할까? 이게 약간 요리의 기본이 아닌가? 너무 큰 개념일 수 있지만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 기억에 보면 어느 때 쓴소리를 하셨나 보면 뭐 식자재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든지 공부를 안 했다든지 그 다음에 그 식당이 청결하지 않았다든지 위생 개념이 그쵸. 없다든지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어떤 일관성 없는 태도,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기본이 안 돼 있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동의합니다. 예, 그런 네. 것들이 다 모여야 되게 고객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추상적이고 큰 개념. 맞습니다. 네. 우리 직장 생활에서 보면은 이제 업무 자체에 관련돼서는 입사를 하면 이렇게 앉혀놓고 네가 할 일은 뭐다 이렇게 하고 대략적으로 설명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예를 들면 수영을 배운다 그러면 발차기, 그다음에 팔 돌리기, 뭐 골프를 배운다 그러면 똑딱이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처럼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기본 요소는 가르쳐 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스쳐 지나가듯이 한두 번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식 수준에서 알지 않을까? 뭐 아니면 알겠지 하는 기대감에서 일일이 A, B, C, D를 가르쳐 주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오기비 주니어 때 인턴 때네요. 그때가 생각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웃긴 일이지만, 제가 입사를 했을 때예요. 제가 입사를 해서 거의 한 달 동안 제 기억에는 스캔만 시켰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제 사수한테 한 달쯤 됐을 땐가 한번 물어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 컴퓨터 언제 쓰나요? 진짜 컴퓨터 언제 쓰나요? 그랬더니 사수가 저한테 야 스캔이나 똑바로 해라. 그러면서 제 스캔을 보여주는데 각 틀리고 좀 잘려 나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셨어요. 너 스캔도 똑바로 못하면서 뭘 컴퓨터를 쓰려고 하냐. 약간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진짜 우리 회사에서는 스캔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진짜 각 잘 잡고 끝 잘리지 않게끔 정말 스캔에 몰두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수 쳐주고 싶네요. 네. 그래서 기본이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런 것과요. 처음 만나는 비즈니스 상대한테 인사하는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는 뭐 이메일 쓰는 법, 그렇죠. 문자로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 법이라든지. 전 전화 통화하는 것도 많이 배웠어요. 전화 통화하는 그쵸. 거. 그 다음에 언제 땡큐라는 거를 말해야 될지, 언제 미안하다고 해야 될지, 그런 상황적인 거. 이런 것들이 기본의 어떤 구체적이고 극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어요. 네, 참 어려워요. 저의 개혁을 좀 되돌아보면 이메일 쓰는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이메일의 서두는 이렇게 쓰고 끝은 이렇게 쓰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뭘로 어떻게 정리해라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말로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제 부장님이 이메일을 보내시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예시로 들어보면 고객이랑 클라이언트 미팅을 하기 위해서 식당을 예약할 때 제 선배 사수가 이제 식당이랑 예약하는 전화를 내용을 엿들으면서 아 식당 예약은 이렇게 하는구나. 3명이 만날 때 4명의 자리로 예약을 해서 조금 더 룸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미팅인 만큼 코너 자리라든지 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사전에 다 어레인지를 해서 미팅을 잡는구나. 그냥 전화해서 뭐 4명이요 이렇게 예약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보고 제가 배웠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누가 가르쳐 주진 않지만 정말 스스로 센스 있게 이거를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그럴 때 아유 선배가 하네. 아유 난 안 해도 되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냥 무시하는 네. 친구들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업무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내가 새로운 인더스트리로 뭐 이직을 했거나, 뭐 그러면 이제 공부하죠. 그리고 내가 뭐 마케팅 전공이다, 그럼 마케팅에 관련된 뭐 공부도 하고, 뭐 트렌드 공부도 하고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당연히 공부를 하지만, 그 기초, 이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참 어렵게 공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당연이라는 네. 말을 했는데 당연히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도 당연히 내가 마켓 아유. A라는 회사에서 B로 가면 공부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유 물론 이직할 때는 조금 하고 갈까요? 저는 그것도 아직도 퀘스천이고요. 특히나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 뭐 공부를 하는 거 필요하니까 공부를 한다. 당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한다고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사람은 훌륭한 인재. 제가 훌륭한 인재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알라고 했던 건 아닌데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기본과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바로 내 개성은 언제 발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참 센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센스죠. 이것도 알아내는 것도. 그러니까 똑똑한 내 상사나 선배가 코멘트가 확 떨어질 때 막 늘상 코멘트를 많이 하는 상사야. 선배야. 뭐 좋은 코멘트나 나쁜 코멘트나 많아. 근데 어느 때부터 코멘트가 좀 적어지네? 왜 잔소리가 적어들지? 이럴 때. 아니면은 이 확인성 질문을 많이 해요. 대부분 똑똑한 사람은. 그쵸. 왜냐면 의심이 많거든. 확인해야 돼. 맥슈어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왜? 실수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확인성 질문이 줄어들어요. 그럴 때 나는 준비가 됐다. 준비가 됐어. 너는 준비가 된 사람. 기본과 기초가 네. 됐다. 그리고 이제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종류의 질문을 던질 때 알아서 해. 이거는 너를 믿는다란 뜻이에요. 그렇죠. 얘가 이만하면 됐어. 네가 결정해도 된다. 그렇죠. 오케이. 이럴 때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진 나의 스타일을 조금 반영을 해서 그렇죠. 액션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센스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맨날 가서 부장님 이제 제 스타일로
이거지. 내가 이제 개성을 발휘해도 됐냐고 물어보는 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쵸. 부장님 이제 제 맘대로 제 스타일대로 회의를 구성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너 이제부터 시작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또 전혀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이야기가 참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경험은 많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다가 스타트업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두 조직의 그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인정받던 기본과 기초는 스타트업에서는 기본과 기초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본, 기초를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공유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일을 새로 만들어 가야 되다 보니까 내 영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협업해서 되게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모르겠어요. 좀 딱딱한 조직에서 일하다 오신 분들은 내 것만 잘하면 된다. 약간 이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공유가 되게 어려우셨던 분들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과 기초는 단순히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중요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환경이 달라질 때 그때도 기본과 기초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저희 기본과 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